자, 네 번째 관성을 보겠습니다. 관성에도 역시 정관과 편관 있죠. 정관은 정관, 편관, 즉 관성은 나를 극을 해요. 내가 극을 받는 것, 나를 극을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극을 받는 거기 때문에 나를 극하는 것은 나보다 더 윗사람이라든가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조직, 뭐 사회, 국가, 법률, 내가 어떤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전부 관이라 할 수 있겠죠. 또 이 관에는 정관이 있고 편관인데 이 정관은 일간을 극하는 오행 중 음양이 다른 거. 그렇죠? 내가 양이면 내가 음이면 양인 거. 그래서 음양이 다른 것이고 역시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배하는 거니까 내가 관리를 당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무슨 국가 또는 사회 뭐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고 또 대표되는 게 질서, 법률, 도덕 이런 게 다 정관으로 보면 되겠죠. 어쨌든 법률과 도덕은 동일하게 사람의 인간 사회를 규율하기 위해서 지배하는 거예요. 윤리구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법은 강제력이 있는 반면에 도덕은 강제력이 없다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어떤 정관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또 가정 이제 좋게 보면 집에서는 최고의 이제 옛날식으로 말하면 어른이 누구죠? 남편이죠.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여자에게 있어서는 남편이 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옛날 이제 전통 우리 그 규범에 의하면 지금은 이제 남녀가 이렇게 서로 상의하고 협력하지만 옛날에는 남자의 통제를 받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남편이 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하면 정부, 뭐 규범, 제도, 법, 원칙, 뭐 이런 인간 사회를 통제하고 규율하는 것을 전부 관이라고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집에서는 남편이 되고 그 다음에 윤리, 제도, 법, 권위, 명예, 정치 다 의미하고요. 관공서, 국가기관, 관료, 직장 이런 문제가 있고요. 자, 정관은 남자에게는 자식과 조카를 의미하고 여자에게는 정부라는 게 좀 말이 이상하죠. 남편과 조모를 의미한다. 이게 근데 음양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남자에게는 자식인데 자식은 정관과 편관이 다 있겠죠. 한번 볼게요. 자, 남자의 경우는 아들은 편관, 음양을 구별했을 때 딸은 정관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관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어, 남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고 집에는 아내가 낳은 아들 딸은 이 아들 딸에 의해서 남편이 다시 극을 받고 이게 순환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 남편과 조모를 의미한다. 자식에는 자식과 조카를 의미하고 여자에게는 남편과 조모를 의미한다. 자, 여기도 보면은 그 남자 형제 조카를 가 관이에요. 남자에게는. 자, 여자를 보겠습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관은 남편이죠. 정관이 있고 남편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 관이 되는 게 뭐냐면 외할머니. 그다음에 조카. 역시 남자 형제 조카가 여기 해당되고요. 며느리도 이 편관에 해당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며느리의 눈치도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극인이라고 하죠. 남자에게 있어서 재성은 부인이고 그 다음에 인은 어머니라고 했죠. 그런데 앞 시간에서 제극인 재성이 며느리가 어머니를 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동일하게 며느리도 관이 된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남편과 며느리가 관이 된다. 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공문서라든가 각종 관어문서, 인허가문서죠. 자격증 이런 것도 의미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정관의 성격은 질서죠. 질서, 규칙, 예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명예 또는 준법생활 다 그렇고 집안에서는 형제간에 우애하고 효도하고 뭐 이런 것은 그냥 관이라기보다는 약간은 관은 강제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정관은 재물보다는 뭘 중요시한다? 명예를 중요시하게 된다. 그래서 뭘 싫어해요? 편법을 싫어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편제를 봤을 때는 굉장히 약간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라면 약간 편법 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정관은 어떻게 보면 그냥 올곧은 사람, 원칙대로 하는 사람, 그래서 편법을 싫어하고 그 원리 원칙대로만 하는 사람을 이제 우리가 정관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원리 원칙 여기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대신 편하긴 해죠. 예상이 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입장을 취할 거라는 건 우리가 그 사람의 성향을 보면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정관적인 그런 성질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원칙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약간은 좀 딱딱하고 유도리가 없을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나름대로 자존심도 강하고 그러기 하기는 한데 그래도 원칙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존경을 하고 또 그 사람을 어떤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켜가는 하나의 요소가 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좋게 봅니다. 자, 정관은 신용과 책임을 따지다 보니까 실속보다는 명예, 그렇죠? 그러니까 재성이 발달된 사람들은 명예보다 실리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관이 발달된 사람들은 그 경제적인 그런 실리보다는 명예 이런 쪽으로 더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죠. 그리고 이제 정관은 계획도 잘 세우고 그런 부분이 있죠. 다만 이제 그걸 얼마나 실행하냐 문제는 문제고, 그 다음에 서탈해 보면서도 융통성이 좀 부족하죠. 그렇죠? 그다음 모험을 싫어해요? 아니, 안 좋아하겠죠. 싫어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모험은 뭔가 약간 비정상적인 거에 있을 때 약간 리스크가 있는 걸 우리가 모험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정관은 그런 모험보다는 딱 정해져 있고 편안하고 정해져 있는 그런 거를 더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겉보기에도 그렇고 어쨌든 이 정관은 반드시 남들이 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자, 여기 있죠. 자, 가정적으로도 건실성, 책임성, 신용 하나는 뭐예요? 좋죠. 남편은 그런 남편이 좋죠. 우리가 앞에서도 부인은 뭐냐면 살림 잘하고 그런 부인이 좋고, 그 다음에 A는 약간 애교도 떨고 두 개 다 가질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그렇고 이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듬직하니 믿음이 가고 어떤 말을 안 해도 집안에서 살림을 남자로서 해야 될 거, 돈을 번다든지 뭐 큰일 했을 때 묵직하게 해내는 그런 게 남편이죠. 그런 게 좀 듬직하죠. 여자 입장에서는 그런 게 이제 믿음을 주는데, 집안일 하나도 신경도 안 쓰고 남자로서 능력도 없고 멋만 부리고 놀러만 다니고 밖에 나가서 노는 것만 좋아한다. 그러면 남들이 보기에는, 밖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번들어하지만 집에서는 실속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정에서 좀 시끄러울 수가 있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무뚝뚝하면, 그러니까 정제는 약간 그런 면을 가지면서도 밤에 좀 약간 요부 노릇을 하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딱딱하지만 우리 드라마 보면 그러잖아요. 뭐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고 평생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하는 뭐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정관의 스타일을 가지면서도 약간 식상이 발달되어 있는, 그렇죠? 그러면은 물론 식상이 발달했으면 이제 관을 극을하긴 하는데, 어쨌든 성격 차이겠지만 그래도 인위적으로 말이라도 따뜻하게 하고 선물도 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더 부부 가정 생활이 더 원만하겠죠. 근데 크게 이런 정관 남편을 두고 있는 부인은 크게 불만은 없을 것 같아. 다만 아기자기한 그런 게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여성에게 있어서 정제는 현모양처라면 남편은 정관이 현모양처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남편은 믿음이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관과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현대 사회에서 관이 중요할까? 우리가 이제 관은 우리가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선출질,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관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뭐냐면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래서 임금님으로부터 뭔가 임명장을 받은 사람은 이걸 우리가 이제 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기적으로 시험을 봐가지고 국가고시를 봐서 합격한 사람이 우리가 봤을 때는 정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재 관이 그것만 있냐? 그렇진 않죠. 뭐가 있냐면 선출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선출직을 뭘로 볼 거냐? 선출직을 관으로 볼 거냐? 관은 관이죠. 그런데 정통적으로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한 관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선거에 임해서 당선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선거에 임해서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표현력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식상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중에게 어필한다고 그랬잖아요. 대중에게 여러 사람에게 어필한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화술 좋고 어떤 여러 가지 생각, 번뜩이는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식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식상이 잘 발달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대중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선거에 유리하겠죠. 그래서 전통적인 의미에서 정관이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한 사람을 정관으로 본다면 현대 선출직은 평관으로 보긴 해요. 평관이긴 한데 자, 평관은 두 가지 이렇게 좋은 의미도 있지만 또 나쁘게 보면은 칠살 작용을 하게 되면 깡패예요, 깡패. 그러니까 불법 조직, 불법으로 어떤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것도 평관으로 보면 되죠. 그러니까 경찰과 깡패는 우리가 한 끗 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평관이 잘 흐르면 국가 공무원에 대해서 깡패를 상대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 끗 차이로 깡패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출직을 평관을 보는데 이게 과연 평관을 볼 수 있을 건지 지금 관을 분류해 보는 겁니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관이 뭐냐? 우리가 지금 현재 국가고시를 봐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정관을 보지만 행정직 공무원은 그렇겠죠. 다만 검찰이나 경찰은 약간 평관적인 기질이 강하다고 봐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상대하는 게 평관, 조폭들 뭐 이런 범죄와 관련돼서 상대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평관으로 보긴 하는데 그러면 선출직도 평관을 볼 거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지금 평관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평관에 물론 성향도 있겠죠. 왜냐하면 관은 관이니까. 다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정관, 평관의 개념보다는 이거를 식상의 기운이 가미된 저는 식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식상으로 해서 원래 이제 식극관 식상은 관을 극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국회의원들은 누굴 극을 해? 행정부라든가 사법부를 통제를 하죠. 뭘로? 법을 통해서. 법을 만들어서 입법권을 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관을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 식상을 보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앞에서 식극관이라고 했죠. 자, 여기 식극관 있잖아요. 식극관. 아극제, 제극인, 임극식, 식극관. 자, 그러면 관은 행정부란 말이에요. 행정부를 통제하는 거는 식이에요. 그러면은 이 국회의원들은 여기 식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은 평관으로 보기보다는 물론 이제 공무원 중에서도 시험을 봐가지고 꾸준히 올라간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중간에 경력직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임용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평관이 맞을 것 같고 그런 직종들 있잖아요. 공개 공무원 중에서도 공개 고위직 공개 채용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평관이 맞을 것 같아요. 장관도 그럴 경우에 해당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무원 안 해도 중간에 교수하다가도 장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관직 임명직 공무원은 평관으로 보고 그다음에 시험을 봐가지고 지위가 보장된 것은 정관으로 보고 선출직 국회의원은 저는 식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현재는 이것을 평관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관의 종류를 우리가 정관 평관을 보고 있는데 이거를 보는데 그 위에 현재 현대사에서 다양한 관의 종류가 생기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의문을 갖고 생각해 본 게 이 선출직 공무원은 어디에 해당될까? 그래서 정관이 그 사람이 어떤 선거에 나가면서 내가 근데 국회의원 선거 나가면서 나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될까요 안 될까요라고 물어봤을 때 관운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정관운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은 당선이 되고 그렇지 않을 때 당선이 안 된다라고 볼 건가 아니면 그 사람에게 평관운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이 식상 뭐 이런 것도 들어왔을 때 그 사람에게도 선거에 대한 그런 욕심이 생기지 않을까. 우리가 정치 빠지면 선거에 대한 욕심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철만 되면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마음이 동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잠재되어 있는 끼가 뭐죠? 밖으로 표출되는 거죠. 뭔가를 해보고 싶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관적인 개념은 아니고 식상에 가깝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좀 두서없이 이야기했지만 이 관의 종류를 정관, 평관 그리고 이 평관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정관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식상이 가미된 관 그렇죠? 그래서 식상이 가미된 것은 선출직 그다음에 평관은 임용직인데 그 약간 고위직 약간 정무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지위가 날아갈 수 있어요. 정무직은 언제든지 그만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무원들은 시험을 봐가지고 밑에서도 차근차근 올라간 사람들. 그래서 일정 단계에서 1급까지 올라가고 그런 분들은 정년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정관, 임명직 공무원은 평관. 그다음에 공무원 중에서도 검찰이나 뭐 경찰 쪽은 약간 평관의 성향이 있고 그다음에 선출직은 식상의 기운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좀 말이 길었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현대적인 사주에 있어서 어떻게 이것을 정립할 것인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이 길어서 좀 끊어서 하겠습니다.